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최민석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작년 뉴립스에 이제 발표됐던 논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논문 내용은 이제 세이지 플로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연합학습 알고리즘인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스트레글러스랑 어드버서리스, 그러니까 공격자에 모두 강인한 연합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전 시간에 유니스트의 윤성환 교수님이 페더럴 러닝 이 연합학습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해 주셨는데, 일단 잠깐 간단하게 컨셉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학습은 분산학습의 일종으로, 일단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이 분산학습에 참여하는 각각의 사용자들이 본인의 어떤 사적인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나 서버에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의도를 지켜주고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용자들이 본인의 본인의 사적인 데이터를 서버한테 공유하는 게 아니고, 각자 본인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냥 본인의 데이터셋이 얼마나 작든지 아니면 굉장히 편향됐든지 상관없이 그 데이터셋만을 가지고 일단은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모델을 서버에다가 올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니라 모델 파라미터만 올려주고, 서버에서는 각 사용자한테 받아낸 그 모델들을 모두 이제 응집화해주는 어그리게이션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이걸 한 번만 반복해서는 글로벌 모델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글로벌 모델을 다시 서버가 사용자한테 내려주고, 그런 모든 사용자들은 해당 글로벌 모델을 초기 모델로 삼아서 다시 본인 각자의 사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고, 학습된 결과를 또 서버에 업로드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마치 모든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한데 모아가지고 글로벌 모델을 처음부터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낸 것과 거의 비슷하게 수렴을 해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연합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 개념을 설명할 때 보통 이제 어떤 집단지성의 개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이 두뇌를 하나로 모아서 뭐 슈퍼 두뇌를 만들 수는 없지만, 각자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당연히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여서 연합학습도 많은 참여자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생에 그 진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꼭 이상한 사람들이 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합학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참여자들 중에서 이상한 참여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덜 떨어진 참여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어떤 좀 인성이 안 좋은 그런 참여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학습에서 그 살펴보는 이슈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단지성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중에서 뭔가 좀 부족한 참여자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좀 느린 어떤 참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린 사용자를 여기서 이제 스트레글러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건 이제 이 모바일 디바이스 각각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도 다르고, 또 이제 서버와 각 사용자들 간의 채널 환경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디바이스가 학습하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습은 일찍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된 모델을 서버에 업로드 시키는데 통신 딜레이가 많이 걸려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결과 모델이라 하더라도 뭐 저희가 뭐 팀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 뭐 듀가 다음 주까지인데 다음 달에 뭐 좋은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유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연합학습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비대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킨다거나 아니면 무선 네트워크에서 연합학습을 활용을 해서 서버와 사용자 기기 간의 그 무선 채널의 랜덤성이 강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래글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데드라인 안에 모델을 업로드하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동기적으로 모델을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버가 사용자 하나하나가 일일이 모델을 업로드할 때마다 글로벌 모델을 원 바이 원 스텝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뭔가 어떤 라운드의 개념이 없고 그냥 올라올 때마다 그 즉시 계속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존 기술들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공격자 문제를 방어하는 기존 기술들과 잘 호환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 수많은 참여자들 중에서 뭔가 인성이 안 좋은 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좀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일부러 막 헛소리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악의적인 공격자, 그래서 adversary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공격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는 이제 모델 포이즈닝 어택이라고 이 업로드하는 결과 모델에다가 뭔가 부호를 바꾸고 스케일링을 해준다든 다른 등의 그런 어택을 하는 경우, 또는 이제 데이터 포이즈닝 어택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다가 뭔가 스케일링을 해주고 부호를 바꾸고 이런 어택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타겟티드 어택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레이블이 잘못되도록 고장나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지금 뭐 만약에 태스크로 내가 뒀다면은 그 특정 이미지의 어떤 부분의 픽셀만 잘못되게 내가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택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여러 모델들을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거를 보통 평균 작업을 거쳐서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의 맹점이 있죠. 마치 이제 저희의 뭐 평균 연봉을 계산할 때 뭐 대기업 회장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평균이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데이터가 하나 이렇게 어드버서리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 평균화 작업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어드버서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들은 이제 다른 통계적인 지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오메트릭 메디안 값 같은 것들, 그런 중간 값을 이용해서 모델 어그리게이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필터링을 해준다거나 이런 기술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이렇게 모델 어그리게이션을 해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술 중에서는 뭐 이전 라운드의 글로벌 모델과 현재 모델을 비교하는 뭐 그런 기술들도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면은 아까 전에 이제 스트래글러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비동기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사용자들의 모델을 한꺼번에 모아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런 통계적인 지표를 얻어내기도 힘들고 라운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전 라운드의 글로벌 모델과 현재의 모델을 비교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존 공격자 방어 기술이랑 호환돼서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에서는 이제 세이지 플로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연합학습에서는 일단 스트래글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어웨어 그룹핑이라는 기술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어드버서리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엔트로피 베이스드 필터링과 로스 웨이티드 에버리징을 사실 각각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잘 호환되게 만들고, 그리고 기존 기술보다 이제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도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수렴 성능까지 이제 분석을 마쳤고,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 어웨어 그룹핑에서 뭐 SAG를 따오고 엔트로피 베이스드 필터링 앤 로스 웨이티드 에버리징에서 뭐 EFLO를 따서 이제 SAG라는 그 꽃 이름으로 어떻게 언어 유희적으로 이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테인리스 어웨어 그룹핑 그 스트래글러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시작은 동일합니다. 기존 연합학습과 마찬가지로 서버가 그냥 초기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모든 사용자들한테 일단 다 뿌려줍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 선택된 사용자들이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라운드마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데드라인 안에, 그러니까 첫 번째 라운드 안에 모델 학습까지 마치고 서버에 업로드까지 마친 사용자가 1, 2, 3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화살표가 지금 거꾸로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업로드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4, 5, 6, 7번은 뭔가가 아무튼 늦어져가지고 첫 번째 라운드 안에 모델 업로드를 마치지 못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서버는 일단 지금 첫 번째 라운드 데드라인 안에 업로드까지 마친 1, 2, 3번 모델만 가지고 일단은 어그리게이션 해서 글로벌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나머지 애들을 버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 또 참여자들을 랜덤하게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8번부터 13번까지의 사용자를 두 번째 라운드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초기 학습 모델은 아까 첫 번째 라운드에 선택이 되고 모델 업로드까지 첫 번째 라운드까지 마쳤던
1, 2, 3번 애들의 모델을 글로벌 모델로 어그리게이션 시킨 걸로 두 번째 라운드에 선택된 녀석들의 초기 학습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안에 제때 모델 학습과 업로드를 마친 녀석들이 8번, 9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 때 선택이 됐었는데 한 라운드 늦게서야 모델 업로드를 마친 녀석들을 4번,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두 번째 라운드 때 4, 5, 8, 9번 사용자들의 학습 모델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 네 개의 모델을 갖고 저희는 이제 모델 어그리게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4번, 5번이 보낸 거는 원래 이전 라운드에 보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아웃데이티드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웃데이티드 된 녀석이랑 프레시한 8번, 9번의 모델을 따로따로 일단은 평균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8번, 9번은 두 번째 라운드에 선택돼서 두 번째 라운드 제때 보냈으니까 스테일리스가 제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4번, 5번 사용자는 첫 번째 라운드에 선택이 되었는데 두 번째 라운드에 보냈네. 그러니까 한 라운드 늦게 보냈죠. 그래서 스테일리스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일리스 어웨어 그룹핑이라는 것은 같은 스테일리스를 갖고 있는 녀석들끼리 모델 평균화를 진행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8번, 9번 평균화해서 V21, 그 4번, 4번, 5번을 평균화해서 V20라는 이제 모델 평균 값을 얻고 난 뒤에 그 뒤에 얘네들을 또 한번 이제 가중 평균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데이티드 된 녀석한테는 가중치를 많이 주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저 가중치 알파 값을 보시면은 저 분모에 이제 스테일리스 값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또 지수함수적으로 분모가 커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람다라는 값이 중요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웃데이티드 된 녀석이랑 프레시한 녀석이랑 얼마나 가중치를 차이나게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단순히 저 4번, 5번이랑 8번, 9번을 그냥 가중 평균한 거를 두 번째 라운드의 글로벌 모델로 만드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잘 보시면은 W1이 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 라운드의 글로벌 모델과 또다시 저렇게 가중 합을 해줍니다. 저렇게 한 이유는 스트래글러 이슈를 그전에 이제 비동기 모델 어그리게이션으로 풀어냈던 기존 기술이 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차용을 한 건데요. 사실 4번, 5번 사용자가 보낸 거는 원래는 앞서서 모델 어그리게이션 됐던 1, 2, 3번 사용자들의 모델과 어그리게이션 돼야 되는 녀석들인데 늦게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1, 2, 3번이랑 같이 합쳐져야 되는데 뒤늦게 가중치가 작게 곱해져 가지고 8번, 9번이랑 합쳐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마치 막 노이즈처럼 들어가는 경향이 발견이 돼 가지고 이전 라운드에 글로벌 모델을 만들었던 1, 2, 3번 모델과 같이 뭔가 이렇게 섞어주기 위해서 이전 라운드의 글로벌 모델이었던 W1과 저 1 감마랑 감마를 곱해가지고 가중합을 또 해줘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 단계만 더 보시면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 이제 참여자로 선택된 사용자들이 14번부터 19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에 선택돼서 세 번째 라운드 이내에 제때 모델 업로드까지 마친 녀석들이 14번, 15번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테인리스가 제로라서 얘네들끼리 일단 모델 평균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에 선택이 됐는데 한 라운드 늦게 모델 업로드를 마친 10번, 11번 사용자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스테인리스가 1이고 얘네들끼리 또 모델 평균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6번, 7번은 첫 번째 라운드 때 선택됐는데 무려 두 라운드나 늦게 업로드를 마친 녀석들이고 얘네들도 따로따로 평균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 각각 이 서로 다른 스테인리스에 대해서 모델 평균화 시킨 녀석들을 또다시 한번 가중 평균을 해주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라운드, 이전 라운드의 글로벌 모델이었던 W2랑 또 이제 가중 합을 해줘서 세 번째 라운드에 글로벌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라운드를 그 데드라인을 정해 놓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린 사용자를 항상 기다리느라고 뭔가 전체적인 어떤 그 러닝의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효과를 막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모델 응집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데드라인 안에 들어온 여러 모델들을 같이 한꺼번에 이제 평균화 시켜주는 작업이 여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통계적인 값을 이용해서 공격자를 방어하는 기술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마이 싱크로너스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택을 받은 모델이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결국에는 늦게 모델 업로드를 마친 녀석들도 아무튼 간에 어쨌건 가중평균을 통해 가지고 다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 공격을 받은 모델이 있더라도 그게 좀 중화가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 공격을 받은 거를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저 공격받은 모델에 영향을 좀 낮춰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챕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공격자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키 아이디어로는 그냥 소량의 공공 데이터를 서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냥 가정을 넣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노 플러스라는 어떤 이 공격자 방어 기술을 낸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거를 내긴 했는데, 저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냈는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1번, 2번 여기 밑에 있는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뭐 메디컬 이미지와 같이 굉장히 어떤 프라이빗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페더럴 러닝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런 프라이빗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제 병원들이 어떤 공공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샘플들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프랙티컬한 환경에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험에서는 거의 전체 데이터의 한 2% 이내의 소량의 공공 데이터를 서버에서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종류의 어택에 대해서 엔트로피랑 로스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모델 포이즈닝 어택에 대해서 봤는데요. 보시면은 파란색이 멀쩡한 애들이고 빨간색이 공격을 받은 녀석들입니다. 보시면은 엔트로피는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반면에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글로벌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멀쩡한 녀석들의 로스가 공격받은 녀석들보다 낮아지기는 하지만, 이게 언제 어느 정도 글로벌 라운드가 진행된 이후부터 낮아지는지, 그리고 낮아지더라도 사실 공격받은 녀석들의 로스가 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스 값을 이용하기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제노나 제노 플러스 논문들은 이제 로스 값을 이용했는데, 저희는 이제 엔트로피 값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해서 이 각각의 사용자들이 학습해서 올려 보내준 이 모델들을 대상으로 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엔트로피를 계산을 각각 해주고요. 그리고 엔트로피 어떤 트레시홀드를 둬가지고 이 트레시홀드를 넘는 엔트로피를 갖고 있는 모델은 이거 왠지 모델 포이즈닝 어택을 당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용자의 모델은 제거하고 어그리게이션을 시켜주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모델 포이즈닝 어택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포이즈닝 어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공 데이터로 한번 엔트로피와 로스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또 신기하게 엔트로피는 이번에 또 공격받은 녀석들과 멀쩡한 녀석들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멀쩡한 녀석들의 엔트로피가 더 크게 관측이 되고요. 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멀쩡한 녀석들이 공격받은 애들보다 로스가 낮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던 모델 포이즈닝 어택에서 엔트로피만큼 뚜렷하게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사용자를 배제하는 필터링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또다시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징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사용자들이 각각 학습해서 올려보내주는 업로드해주는 모델을 대상으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갖고 이제 로스를 한번 검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웨이티드 에버리징을 할 때 이제 곱해주는 이 가중치 역시 이 로스의 지수함수적으로 분모가 커지도록 이 가중치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델타가 굉장히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고, 앞서서 제가 깜빡했는데 엔트로피 베이스드 필터링에서는 이 엔트로피를 나눠주는 필터링할 때 필터링의 기준이 되는 이 엔트로피 트레시홀드 값이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스테인리스 어웨어 그룹핑이랑 저 엔트로피 베이스드 필터링, 로스 베이스드 웨이티드 에버리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그냥 합쳐놓은 게 저희의 세이지 플로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스테인리스 어웨어 그룹핑에서 동일한 스테인리스를 갖는, 그러니까 얼마나 라운드가 늦게 모델 업로드를 마쳤는가에 대한 유저 그룹들 있잖아요. 그 그룹들끼리 모델 평균화를 해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엔트로피 베이스드 필터링과 로스 베이스드 웨이티드 에버리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4번, 5번 스테인리스가 1인 이 사용자들의 모델을 평균화시킬 때 필터링 한번 거쳐주고,
그리고 또 웨이티드 에버리징을 한번 거쳐서 동일한 스테일리스를 갖고 있는 사용자들의 모델 평균화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요. 8번, 9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 이렇게 엔트로피 베이스드 필터링과 로스 웨이티드 에버리징 해주고 나서 여기 웨이티드 에버리징 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앞서서 제가 스텔리스 어웨어 그룹핑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은 이제 수렴 성능을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이제 페더럴 러닝에서 이제 컨버전스 어나리시스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데이터들을 한데 싹 모아가지고 최적의 모델을 만들었을 때의 로스와 내가 제안한 알고리즘의 로스의 차이, 값의 expected value의 어퍼 바운드를 구한 다음에 그 어퍼 바운드가 이제 학습을 반복하면은 0으로 간다. 그래서 최적의 모델로 수렴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어나리시스를 하는데요. 저희 거를 보시면은 여기 크게 두 텀이 있죠, 어퍼 바운드에. 근데 이 두 텀 앞에 하나는 new가 붙어 있고 하나는 1-new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ew 값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컨버전스 스피드고요. 이 두 번째는 에러 텀, 그러니까 최적의 성능과 어느 정도 퍼포먼스 갭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 성능과 퍼포먼스 갭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저희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에러 텀이 나타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스트레글러도 있고 공격자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스트레글러랑 어드버서리를 해결하려고 했던 논문들에서도 다 나타나는 텀인데, 특징이 있다면은 그 전에 이제 이 에러 텀 안에 보시면은 이 Gmax랑 오메가 맥스가 있는데, Gmax는 스트레글러 때문에 나타난 거, 그리고 오메가 맥스는 어드버서리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두 값 각각 모두 저희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어느 정도 더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에 비해서 더 이 어퍼 바운드 값을 줄여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인 결과를 먼저 빠르게 보여드리고 마치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세팅은 스트레글러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느린 녀석들이 있을 때인데요. 느린 녀석들이 있을 때 파란색 그래프가 저희 거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비동기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아예 늦게 들어오는 녀석들은 무시하고 모델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건데요. 보면은 나머지 밑에 있는 좀 단순한 방법들은 다 성능이 별로 좋지는 않고요. 저희 기술이 그 비동기적으로 모델 업데이트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좋거나 합니다. 근데 저희 기술은 이제 공격자 방어 기술까지 넣었는데, 그럼에도 스트레글러만 있는 환경에서도 기존에 이제 스트레글러를 해결하려고 했던 기술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했고요. 그 다음 공격자가 있을 때를 본 겁니다. 공격자 어택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 위에 그래프는 모델 포이즈닝 어택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모델 포이즈닝 어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메디안 값, 지오메트릭 메디안 값 바탕으로 모델 어그리게이션을 해준 게 바로 이 빨간색 RFA입니다. 그리고 이 패드 에버리징은 아무것도 안 한 거고요. 제노는 이제 그 백도어 어택에 대해서 한 거라서 모델 포이즈닝 어택에서는 좋은 성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RFA랑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기존의 모델 포이즈닝 어택을 잘 방어하고 있었던 녀석보다도 저희는 이제 스트레글러를 해결하는 이슈까지 같이 넣었는데도 어드벌사리만 있는 환경에서도 기존 기술보다 성능이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데이터셋이 좀 복잡해지면은 오히려 저희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어택, 데이터 포이즈닝 어택, 그리고 백도어 어택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저희의 성능이 가장 좋은 걸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이 RFA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업데이트 포이즈닝이나 데이터 포이즈닝 어택에 대해서는 좋지만 백도어 어택에서는 안 좋고, 제노 플러스는 백도어 어택에서는 좋은데 저 모델 포이즈닝 어택이냐 데이터 포이즈닝 어택에서는 좋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다 있을 때도 역시 이제 저희 그래프가 가장 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비동기적으로 모델 업데이트하는 기존 스트레글러 이슈 해결하는 기술이랑 기존 어드버서리를 해결하는 기술이 서로 호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붙었을 때 성능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두 개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트레글러를 해결한 문제랑 저희가 어드버서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기술을 붙여놓은 게 두 번째 빨간색이고, 기존의 어드버서리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RFA 방식이랑 저희가 제안한 스트레글러 해결하는 방식을 또 붙여놓은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다 호환이 되는데
그렇게 기존 기술 절반이랑 저희 기술 절반을 조합시킨 것들보다도 그냥 저희가 양쪽에서 제안한 기술을 합쳐놓은 게 전반적으로 모두 다 성능이 좋다. 또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어택에서 모두 강인하게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스트레글러 이슈랑 그리고 어드버서리 이슈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다 잡을 수 있었던 세이지 플로우라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요. 그 알고리즘의 이제 이론적인 수렴 성능도 어느 정도 분석을 했고, 실험적으로도 기존 기술들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